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인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화제인데 개봉관이 많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영화인데요. 바로 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출국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은 출국과 관련해서 말이죠.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시죠?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뭐 계속 활동하시는 거 예. 저도 보고 있고 또 요즘 특히나 예. 반문연대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예. 원래는 반문연대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을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 뭐 다른 데서는 다 반문연대다 그러고 있어요. 대표 뭐 이현주 의원 해가지고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3주 전에 반문연대를 처음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예, 반문연대. 그러니까 뭐 모두 다 반성하고 함께 큰 틀로 이 정권이 잘못되어 가는 거 바로 잡자.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 이걸 제가 진짜 응원하고 또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이죠. 영화. 문화계가 너무 좌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나오는 영화들마다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나마 그래도 북한의 현실도 알려주고 대한민국 현실도 알려주는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좌파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받으면서 지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애국시민 몇 분들하고 같이 서울극장에서 서울극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꼭 보야만 하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출국이라는 영화의 원래 소재가 오길남 박사 맞습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인가 당시 우리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일부 장관이 류익 장관이셨는데 신숙자 씨 모녀 그러니까 신숙자 씨하고 부인 되시죠. 오길남 박사님 또 오예원, 오규원 첫째 둘째 딸을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신숙자 씨 가족 구출운동, 소위 말해서 통영의 딸 구출 운동이 있었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오길남 박사를 몇 번 뵀습니다. 국회에서 또 같이 세미나도 했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오예원, 오규원에서 계속 통영의 딸 가족 데려와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계속 뭐 통일부가 검토만 하다 끝낼 거냐. 이제 강하게 류익 장관을 뭐라고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조명균 장관한테 신숙자 씨 행방에 대해서 아느냐. 그 최성룡 대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납북자 최성룡 대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숙자 씨가 이미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원래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딸이 있죠. 딸이 이제 예원이가 그 76년생입니다. 둘째 딸 규원이가 79년생이고요. 그래서 두 딸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하다. 그 신숙자 씨가 이제 정말로 간암으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사실조차도 아예 확인도 안 했고요. 또 두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행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성룡 대표 얘기는 그 두 딸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근에 나와서 평양 어디 외곽에 살고 있다. 그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도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질타한 게 뭐냐면은 아니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정상회담을 무려 3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평화 이벤트에 그렇게 돈을 갖다 쓰는데 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 한번 미국을 봐봐라.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내서 그 북한에 억류된 그 미국 시민 3사람을 먼저 꺼내오잖아요. 우리도 먼저 꺼내와라. 또 이 신숙자 씨 이 모녀 외에도 저희가 보면은 지금 억류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북자들이 지금 억류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선교 활동 갔다가 이제 이렇게 억류되신 분이 한 6분 있습니다. 6분에 대해서도 빨리 모시고 와라.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냐? 제가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
서울 답방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 답방 이전에 적어도 신수각시 모녀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특히 억류된 이 목사님들 해서 한 6분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게 그렇죠. 대한민국이 정부로서의 도리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요즘 뭐 이 북한 인권운동 예, 예. 굉장히 침체가 돼서 말이죠. 뭘 예, 하고 예. 있는지 뭐 다른 분들도 잘 모르고 뭐 지금 북한 인권재단 뭐 거의 와해되기 일보 직전에 법안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진짜, 인권재단에 예. 대한 예산을 거의 다 예. 그 삭감해서 내년도 한 8억 정도를 해놨습니다. 아예 인권재단 활동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8억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예, 재단이 근데 있어야 그것도 쓰죠, 쓸 그나마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8억 정도로 해놨는데 예. 일단 인권재단에 대한 어떤 그 의원 구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아예 인권재단에 대한 소요 경비를 8억으로 대폭. 원래는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줄여놨 거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네. 또 귀를 닫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이제 비참하다. 그러니까 비참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 진짜 그래도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님 등 몇몇 분들이 계속 예, 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가끔씩 보도를 통해서라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08년도에도 제가 예. 북한 인권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 인권법이 미국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네. 처음 제정이 됐고요. 5년마다 계속해서 다시 이제 연장을 합니다. 지금도 연장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 인권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우리가 운동하는 한국 단체들한테도요. 무려 연간 3천만 달러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정부가 3천만 달러. 한 400억 가까이 되는 올라서. 그 정도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재단만 운영한다. 예. 그러니까 단체에서 내가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서 뭐 USB 활동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보 이제 그 벽을 그렇죠. 그 허물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미국 같은 또 다른 국제 기구로부터 그 이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예. 특히나 이제 납북되신 분들, 지금 뭐 오길남 씨 가족도 그렇고요,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단 신병 확보가 돼서 적어도 정치범 수용소에는 있지 말아야죠. 이분들은 신병 확보가 돼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이 무려 12만 명 최대. 그렇죠. 10만에서 1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정부의 문제점은 이런 정치범 수용소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교과서에도 아예 없애버렸죠. 교과서에 대해서도 아예 언급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이라든지 북한의 세습이라든지 북한의 6.25 남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앞으로 터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간다. 그래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 체제가 근간이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뭐 요즘 야당이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지만이 그나마 대한민국이 국격을 갖춘 나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당이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오히려 미국 분들 이제 솔티 수잔 솔티 여사를 비롯해서 이제 뭐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이런 분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식적으로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이번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 연계시킬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뭐 이제 관료들을 불러서 이제 소위 말해 협상 책임자를 불러서 질문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을 만들어서 비핵화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라라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상서로운
징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만이 미 의회에서도 어우 대한민국 야당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원님의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함께 해야지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출국이란 영화, 이 영화가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야 될 텐데 주말에 보셨다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이범수, 연규진 이제 두 배우가 이제 부부로 나왔고,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 거의 끝날 장면에 이제 그 가족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이제 가슴 아프고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다. 그래서 이 분단 체제 하에서 특히 북한의 어떤 그 독재 정권, 전제 정권 하에서의 어떤 실상, 가족의 그 인권과 또 가족의 사랑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그려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보셨으니까 뭐 비대위원장,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다 모아서 대관을 해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는 분이 조경태 의원 한번 본 것 같고, 또 정종섭 의원도 보겠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저는 한 애국심이 한 30여 분하고 같이 봤습니다. 자꾸 이게 좀 이벤트화돼서 말이죠. 자유한국당 자체적으로도 그냥 당 차원에서 가지고 그것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기자들도 와서 찍고 뭐 이런 게 있다 해서 말이죠.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비대위원장께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이 많이 없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날도 서울극장 갔는데 제가 6시 20분 타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에 딱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도 한 뭐 4차례 정도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상영 자체가 이게 어려운 이 현 세태에 대해서 참 정말로 좀 비참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해였던가요? 그 태양 아래라는 영화가 또 다큐멘터리로 이제 나와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 영화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대관이 없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물론 이제 극장에 가서 저도 이번 주에는 꼭 보겠지만요. 보실 분들은 다 보시고 요즘은 또 DVD로 막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나오면 그러면 그게 또 수익을 맞춰준대요. 그래서 그게 아수라 있지 않습니까? 성남 아수라. 뭐 이재명 시장과 비슷하다. 성남 아수라. 그게 영화관에서는 그냥 BP를 못 맞췄어요. 손익 분기점을 못 맞췄는데 성남 아수라 하면서 그게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봐서. 그래서 저희가 뭐 대관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국회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은 아마 제작진들이 힘을 좀 낼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의원님이 좀 많이 좀 당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총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얘기를 정식으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이거는 뭐 당내 계파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 인권 문제 이걸 가지고 안보 문제, 외교 문제에 정말 자유한국당이 다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요즘 뭐 반문연대 기치를 내걸으셨는데 요즘 반응이 뜨겁죠? 그 반문연대에 대해서 뭐 저도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반문연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빅텐트를 치자 이런 이제 기치를 제가 내걸었고 또 김무성 대표도 그런 식의 말씀하셨고 또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또 이현주 의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반문 하니까 남을 비판하면 뭐 되겠냐라고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 살리는 일이고 잘못된 거 바로 잡는 일이니까. 반문연대야말로 대한민국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연대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끌어내리고 뭐 무조건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자는 거니까 여기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 또 야당의 모든 의원들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여당도 좀 각성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러게요. 여당 분들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는데 네. 결국은 어떤 이제 여당도 정부 측에서 또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정책이라든지 네. 또 가치에 대해서 거의 다 이렇게 따라가는 형국이다.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이제 반문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잡자. 네. 정말로 지난 1년 반 동안 현 정부 들어서서 쓰나미 같은 정말 혁명이 이제 비로 닥치는데 아직도 우리 당이 내부적으로 또 다투는 것은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죠. 도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가치를 또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같이 반문연대 장벽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반문연대입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 예.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잘못 가다 보니까 말이죠. 막 진짜 불안하고 말이죠. 어제도 제가요. 용산 전쟁 기념관 갔습니다. 거기 예비역 장성분들이 415분인가 오셨는데 다른 어떤 애국 시민들하고 해서 한 4-5천 명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려의 목소리, 한미 동맹이라든지 남북 군사 합의서, 특히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신원식 전 합창의정의 이제 주제 발표, 박희락 교수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정말로 군사 합의서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무서다. 그래서 일단 무효하고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의 방침을 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신 대표님 좀 아시죠? 그 군사합의서. 예를 들어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잖아요. 적대 행위를.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합의서 보면 지상, 해상, 이제 공중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이버에 대한 적대 행위. 그게 빠졌습니다. 사이버상. 저희는 하지도 않는데. 사이버상의 적대. 그래서 오늘 아주 특정 보도로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9월 달 남북 군사 합의서를 이제 서명하기 전에 북한이 우리의 이제 스마트폰 해킹, 뭐 피싱 메일 이런 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군사 합의서에 대한 우리의 준비 작업. 그러니까 청와대나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에 이것을 전부 다 빼내게 갔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계속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제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니까 한 10년 전부터. 그렇죠. 제가 알기로 제가 당 데뷔할 때 2008년도가 그랬거든요. 2008년도에 은행들 막 농협 털리고 해킹할 때 그때부터 사이버 공격을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국방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육해공, 사이버가 쟤네들이 10,000명의 뭐 전사가 있다, 뭐 무슨 5만 명의 전사가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짚었다는 거. 또 보면은 우리가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서해상에서 이제 북한의 초도하고 남한의 덕적도 그러면 NLL 중심으로 하면은 북한으로는 50km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85km.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GP 철수도 하고 뭐 이렇게 터뜨렸습니다만 아예 잔재를 하나 정도 남기고 11개. 남북한 간 11개를 시도했다는데 이것도 우리의 GP가 60개고 저기는 160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동수로 11개씩 했다는 것도 문제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동비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나마 무인 정찰기라는 유인 정찰기 유투기 해가지고 공중 절차 능력, 한미연합사 공중 정찰 능력이 아주 비대칭 전력으로서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공중에 있어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MDL 군사분계선 주위로 해서 5km에서 40km 동안 우리가 못 띄우게 만들어. 못 띄우게. 그러니까 못 띄우게 한다는 것은 저기 휴전선 이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미리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를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눈을 군대의 눈을 빼버린 경우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북한 군대의 가장 주된 목표는 뭐냐면 눈 없는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겠다. 걔네들의 전략 목표입니다. 그런데 눈 없는 군대가 결국 돼버리는 격이다.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도발 시 우리가 미리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 이게 문제고요. 또 까딱하다 잘못하는 과잉 대응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잘못 알아서. 네. 그래서 이게 또 금지인데 또 하나 지금 최근에는 또 NLL 한강하고도 뭐 공동 개발하고 거기에 뭐 유람선이 뜨고 모래퍼가 뭐는데 저는 일반인을 가장해서 북한군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당연히 북한은 지금까지 저희를 속여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걸 했는데 그러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한강하고가 북한군의 주된 공격 루트도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금 군 장성들이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안보를 생각해서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신 겁니다. 이게 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장군님들이 500명이나 500명 가까이 일어나셔서 대한민국 안보, 한미 동맹,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지금 파탄 지경으로 가려고 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하여튼 이 의원님이 계셔서 그래도 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또 지금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지만 다 반성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길로 가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 길에 앞장서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격려하고 있다는 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참 이렇게 신혜식 대표님과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자리를 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기쁨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뭐니 해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아직까지 과거에 또 잔재 속에서 또 주먹다짐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지사에 대해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적인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적인 죄인으로서 고해 성사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서로 용서도 하고 가장 큰 용서는 국민으로부터 받는 거다. 그 용서는 결국 반문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이름 석을 끝까지 남기는 거 우리 후손들한테 반드시 남겨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속죄받는 첩경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뜻을 꼭 헤아려 주십사. 꼭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짧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 주말에는 시간 내서 오늘도 시간 내서 꼭 출국 영화 보시고요. 또 대한민국 살리는 반문연대 여러분들 모두 가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수의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또 윤상현 의원님 활동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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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멋있네.